미국은 현재 인접국인 캐나다, 멕시코 및 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해외여행 재개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중국이 퍼뜨린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가 시작된 이후 무려 15개월 동안 금지되어 있던 여행 제한이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완화될 움직임이 보이는 것인데요. 로셸 월렌스키 CDC 국장은 여행 경보를 어떻게 풀어갈지를 놓고 실시간 데이터들을 들여다보고 있다 밝혔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대한민국에 대하여 여행 보건 수준 1단계를 발령하였습니다. 국무부 홈페이지에 올라온 공지에 따르면 한국 내 코로나19 감염 수준이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는데요. 현재 미국이 특별 협약을 통해 해외여행 재개를 검토 중인 캐나다, 멕시코, 프랑스, 독일 등의 국가가 아직까지 3단계 여행 재고 수준에 머무르는 것을 감안하면 한국이 얼마나 안전한 국가로 평판이 나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1단계 사전주의는 현재 가장 낮은 단계이며 전 세계 총 11개국밖에 지정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들이 주장하기에 미국의 최우방국이자 전 세계 코로나19 방역의 모범국인 일본은 얼마 전까지 4단계 여행금지 명단에 올라와 있었으나 미국의 화이자 공급으로 인해 간신히 3단계 여행 재고로 떨어졌죠. 하지만 이 역시 도쿄올림픽을 준비하는 일본의 기대에는 한참 못 미치는 미국의 결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소식은 프랑스에서 전해졌습니다. 프랑스 정부가 내놓은 해외여행자 관련 지침을 보면 프랑스는 코로나19의 상황에 따라 각국을 녹색, 주황색, 적색 등급으로 분류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녹색 등급인 국가는 코로나19의 확산과 변이 바이러스의 위험이 적은 나라들입니다. 그리고 이곳에 한국이 포함되어 있죠. 한국인들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받지 않더라도 탑승 72시간 전 받은 PCR 검사나 항원 검사 음성 증명서가 있다면 프랑스 공항에 도착했을 때 추가 검사 없이도 입국이 가능합니다. 심지어 2주일간의 자가격리도 면제된다고 합니다. 백신 접종을 마친 이들은 다른 모든 절차들이 생략되는 것 역시 당연하죠. 이런 상황 속에 가장 큰 불만을 표시하는 것은 일본입니다. 일본이 올해 도쿄올림픽을 개최하는 것은 전 세계가 합의를 한 내용인데 왜 일본에게 편파적인 차별을 하냐는 항의가 나오죠. 그들의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도쿄올림픽을 개최하기로 한 것은 전 세계의 약속입니다. 심지어 원래 올림픽은 2020년에 개최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전 세계인들의 우려로 인해 일본이 손해를 보면서도 올림픽을 2021년으로 미뤄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올림픽을 개최하는 일본을 차별한다면 그것은 세계적인 약속을 깨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은 전 세계에서도 내로라 하는 방역 수준을 보여주고 있고 최근에는 백신 접종 속도도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합리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국가라면 시일 내로 일본에 대한 여행 경계령을 해제해야 합니다. 그런데 일본이 제 아무리 호소해봤자 이것을 듣는 국가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의 자료만 봐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일본이 현재 백신을 전산에 등록하는 과정입니다. 우선 3명의 인력이 필요합니다. 1번 인력은 태블릿 카메라를 이용하여 백신 상자에 적힌 18자리 문자를 인식합니다. 2번은 1번이 갖고 있는 태블릿 카메라에 문자가 잘 인식되도록 종이를 똑바로 잡습니다. 3번은 입력된 값이 제대로 됐는지 재확인합니다. 백신 등록을 빠르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역할 분담을 한 것인데요. 일본은 미국의 포드가 자동차 생산을 빨리 하기 위해 자동차 부품마다 인력을 나누어 배치했던 1913년의 혁신이 아직까지 통할 거라 생각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람을 기계의 부속품처럼 생각하여 생산성 향상을 이루어냈던 1913년 미국의 사고방식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죠. 현재는 그로부터 10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 온갖 기계 장비가 사람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고 바코드 혹은 QR코드라는 수단을 통해 빠른 작업이 가능함에도 일본은 여전히 인력을 갈아 넣는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놀라운 두 가지 사실은 일본은 현재 인력 부족으로 고통받고 있는 상황이란 것과 QR코드가 메이드 인 재팬이라는 것입니다. QR코드를 만든 국가에서 상자에 적힌 바코드를 인식하는 시도조차 하지 못해 이런 간단한 일에 3명의 귀중한 인력이 투입됐고 심지어 이것은 효율이 극도로 떨어지는 작업이라 일본의 백신 접종 속도를 늦추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만 봐도 다른 국가들이 왜 일본을 불신하는지 알 수 있죠. 이런 식으로 백신 접종을 진행해서 어느 세월에 집단 면역을 달성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한편 중국의 경우 일본과는 사뭇 다릅니다.
그들은 일본처럼 한국에 마냥 열폭을 하기보다는 한국을 이용해 먹고 한국에 대한 신뢰도를 깎아먹는 움직임을 보여 오히려 일본보다 더욱 경계해야 하는 대상이라는 말도 나오는데요. 그들은 한국인 여권을 위조하여 해외에 입국하려 합니다. 중국은 이미 전 세계의 적국이 되어 코로나19 사태가 끝난 한들 자유진영의 국가들은 중국인에 대하여 알게 모르게 입국 심사 차별을 할 것이 분명하죠. 그래서 그들은 한국인의 여권을 입수하여 위조한 뒤 해외에 입국하는 전략을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큰 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과거 호주 공중파 채널 중 하나인 채널7에는 보더 시큐리티라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요. 어느 날은 대한민국의 주민등록증과 여권을 소지한 한 젊은 여성이 입국 심사를 받던 중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져 해당 방송을 타게 되었습니다. 입국 심사 요원은 이 여성에게 통상적인 질문을 몇 가지 던졌습니다. 호주에 입국하는 이유가 무엇이고 언제 출국하냐는 등 누구에게나 던지는 일반적인 질문이었죠. 그런데 이 여성은 입을 꾹 다물고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영어도 한국어도 그 어떤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입국심사 요원은 그녀의 가방을 뒤져봤는데요. 특별히 의심받을 만한 물건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호주에서 얼마간 머무를 수 있는 현금이 있을 뿐이었죠. 하지만 이때부터 호주의 입국심사 요원은 이 여성에 대한 경계를 더욱 강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오히려 너무 정확하게 관광객처럼 보이는 듯한 금액이었습니다. 그것 말고는 다른 것을 상상할 수 없도록 유도하는 것처럼 보였죠. 일반적인 관광객들은 이 사람이 대체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싶을 정도로 개인적인 물건 몇 개는 있기 마련인데 이 사람은 그런 물건이 단 하나도 없어 의심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이 여성은 구토 증상을 호소하기 시작했습니다. 빠른 속도로 건강 상태가 나빠지는 것이 눈에 보였죠. 간혹가다 마약 밀반입을 감추기 위해 마약을 콘돔이나 비닐에 담은 후 삼켜 입국하는 범죄자들이 있기 때문에 입국심사 요원들은 이 여성이 그 경우가 아닌지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만에 하나 위장 속에 있는 콘돔이나 비닐이 터져 마약이 밖으로 새어나오기 시작했다면 이 여성은 금방 죽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녀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의사도 호출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이민관리국의 직원들은 이 여성의 한국 주민등록증과 여권이 진짜인지 감식에 들어갔습니다. 주민등록증 위의 4가지 색깔점이 보이시나요? 이것은 컴퓨터로 프린트되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녀의 주민등록증이 위조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윽고 여권에 찍힌 도장 역시 위조된 도장이며 자외선으로 비춰본 결과 여권 사진을 바꾸기 위해 화학약품을 사용한 흔적도 적발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탄로난 이 여성은 자포자기한 듯 입을 뗐습니다. 그녀의 입에서 나온 단어는 바로 만다린, 중국어였습니다. 호주에서 일을 하기 위해 베이징에서 위조 여권을 구매했던 것이죠. 당시 가치 200만원 정도의 돈을 지불하여 구매한 위조 한국 민증과 여권을 통하여 관광객으로 위장 입국한 뒤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호주에서 돈을 벌고자 했던 것입니다. 실제로 현재 호주에서 통계로 잡히고 있는 한국인 불법 체류자 중 거의 대부분이 이런 방식을 이용하여 한국인으로 위장 입국한 중국인인 것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의 각 국가들이 한국을 특별 우대하는 정책을 속속들이 내놓음에 따라 앞으로 한국의 여권 파워는 더욱 강해질 수밖에 없는 현실에 처해 있는데요. 이에 따라 한국의 여권 파워를 악용하는 이들 역시 점점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 전 한국의 법무부에서 논의했던 국자법 개정안은 네티즌들 사이에서 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이것이 중국인들, 조선족들을 특혜해주는 법안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이것을 본 국내 조선족 커뮤니티는 다음과 같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자기네들끼리 북치고 장구치고 난리 났네요. 그냥 없던 일로 해주세요. 맞습니다. 자기네들끼리 입법 예고해놓고 가만히 있는 조선족을 물어뜯고 욕하고 떡 먹을 마음도 없는데 지들끼리 김칫국 주겠다 시끄럽네요. 영주권자애들이 국적 취득해봤자 평생 조선족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살면서 한국에서 밑바닥이라면서 얼마나 무시당하겠습니까? 우리 애들은 자라서 중국에서 발전하는 것이 나을 것 같네요. 죄 없는 아이들을 잘못 귀화시켜 지금과 같은 뜬금없는 반대와 심한 차별 대우를 받게 하지 맙시다. 맞아요. 중국의 넓은 땅에서 여유롭게 살지 뭐 한다고 후대들까지 고생시키겠어요. 우리 세대까지 한국에서 일하고 다음 세대 후손들은 나날이 고속으로 발전하는 중국에서 살아야죠. 지금까지 퍼플투브였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